비서관님, 저희 두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대해서 아셨나요? 성실히 잘 조사받겠습니다. 민정특감반이 울산 현장에 갔던 그 이유는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이첩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예, 오늘 뉴스탑10은 여기부터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각종 의혹 한복판에 서 있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별도의 특감반을 가동했다는 정황이 나와 더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 내부도 모르게 말이죠. 운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있었던 국회 운영위 현장부터 가보겠습니다. 백원우 비서관 밑에 있는 민정비서관들이 울산경찰에 내려가서 김기현 전 시장 관련된 수사 지적 상황 등을 알아보고 갔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창성동 별관에는 6명이 있는데 다른 2명은 백원우 특감반 또는 민정특감반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근무를 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잘못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제부터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 얘기를 하나하나씩 풀어볼게요. 이현정 의원님. 네.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노영민 비서실장은 이 별동대 특별감찰반, 감찰팀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지만 저희 채널을 비롯해서 다른 언론들의 취재 결과 이렇게 창성동 별관에 은밀한 백원우 별동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민정수석실에는 보통 4개의 각 비서관이 있습니다. 민정비서관과 반부패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법무비서관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사실 반부패비서관 밑에 검찰과 경찰로부터 파견된 9명의 특별감찰반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역할은 고위공직자들의 비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관할하는 부서인데요. 문제는 민정비서관실에도 6명 중에서 2명이 있는데 그 2명이 1명은 검찰 출신이고 1명은 경찰 출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2명이 어떤 면에서 보면 백원우 민정비서관의 지시를 받아서 뭐 특별한 임무를 수행했다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뭐 보면 아시겠지만 특히 이제 이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이제 반부패 비서관한테 김기현 시장과 관련된 비위를 첩보를 넘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수사를 울산경찰청이 했고 근데 이제 비슷한 시기에 이 백원우 민정비서관실에 있는 그 특별감찰관 2명이 울산에 내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쪽에 있는 경찰들 진술로는 이 2명이 내려와서 수사 상황을 알아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좀 전에 보셨던 노영민 비서실장은 이 고래고기 환부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2016년에 당시 경찰이 고래고기를 압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검찰에서 이 고래고기가 뭐 혐의가 없다고 해서 이 고래고기를 다시 돌려준 사건이 있습니다. 그걸 또 경찰이 문제 삼아서 당시에 검찰을 수사한 적이 있어요. 이래서 검경 간에 굉장히 갈등을 빚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민정비서관실에서 갔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민정비서관의 역할은 원래 친인척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주 업무거든요. 대통령 친인척 그렇죠. 관리. 근데 검경 그 갈등 관계를 왜 민정비서관실에서 했을까라는 의문이 있어요. 그러면 이 2명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 이 문제와 관련된 논란이 지금 일고 있는 겁니다.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 비공식 특감반 얘기에 좀 더 집중해 볼게요. 네. 구장차장. 네. 이현정 의원님 말씀처럼 이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하는 데가 민정비서관이고 네. 고위공직자 비위감찰하는 데가 이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소속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정말 지금 나오는 정황대로 백원우 별동대가 있었다면 여기서 관리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비서관 직제를 저렇게 4개로 나눠 놓은 이유가 이 공직기관과 관련된 것은 이제 공직기관 비서관이 담당을 하고 만약에 비리나 부패, 그러니까 어떤 비위 의혹이 제기가 됐을 때는 이 특감반의 어떤 활동을 통해서 반부패 비서관이 이 관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권력 주변에 어떤 이제 그런 업자들이 끼어들어서 이 친인척을 끼고 어떤 권력형 비리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민정비서관이 이 친인척 관리팀을 통해서 관리를 해왔는데 이번에 이제 불거진 사건의 경우에는
이 지방자치단체장과 관련된 어떤 그 비위 첩보를 민정비서관 산하에 있는 친인척 관리팀에 있는 이 그 뭐 검찰과 경찰 중심 이 행정관이 담당을 했다라고 해서 이제 일단 원래 담당하는 역할은 이제 친인척 관리 중심인데 왜 지방자치단체장과 관련된 것을 민정비서관 산하에 있는 이 행정관들이 이 조사를 했느냐 이것에 대한 어떤 논란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윤정훈 교수님,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셨잖아요, 행정관으로. 뭐 물론 이 직제도 없다고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비공식 특감반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뭐 그건 들어봤을 리가 없고요. 예. 아직까지는 그 뭐 별도 반을 어떤 하나의 조직 형태로 운영을 했다. 이런 것도 아직까지 설 정도 수준이고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쪽에 뭐 지금까지 기사 나온 거로만 봐도 찰성동 별관에 6명이 일하고 있다. 근데 그 중에 2명이다. 근데 제 상식적으로는 6명이 일하는데 2명이 특별한 미션을 가지고 무슨 비밀 별동대처럼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까 그런 좀 상식적인 좀 의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것을 뭐 백원우 특별팀이다, 감찰팀이다 이렇게까지 규정하고 얘기하는 것은 좀 너무 앞서가는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런 부분도 저희가 꼭꼭 씹어서 유념을 해봐야 되긴 하나, 자 이현정 의원님, 네. 만약에 별도 미션을 수행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지금 이제 나오는 보도 정황에 따르면 그러면 백원우 민정비서관만 알고 있을지 아니면 이렇게 뭐 백원우 팀이라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알고 있었을 텐데 사실 그 부분 어디 윗선까지 이 특감반을 알고 있느냐가 또 핵심 아니겠어요? 그렇죠. 결국 뭐 이 조직이 어떤 면에서 보면 조국 수석이 관장하는 조직이니까 조국 수석은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백원우 비서관의 어떤 비중을 보면 뭐 상부에서도 알고 있었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왜 언제 밝혀졌나 하면 사실 이 사건 이전에 당시 해경과 관련돼서 해경이 이제 이 표창장을 수여하게 됐는데 문제는 당시 이 해경이 세월호 관련돼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특감반에서 즉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이 내려가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2명이 내려갔는데 인원이 부족하니까 당시 반부패 비서관실의 특감반들을 이제 인원을 충원해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김태우 수사관이 같이 내려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보니까 이상하더란 거예요. 왜냐하면 왜 비서관실에 있는 특감반이 와서 저런 조사를 하지? 라고 본인도 이제 의심스러워 했는데 당시에 청와대 김여겸 대변인 해명은 뭐냐면 이 문제는 대통령의 국정찬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민정비서관실에서 관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민정비서관실의 역할이 넓게 보고 있다. 즉 그렇지만 이게 법적으로는 굉장히 좀 규정이 되어 있지만 당시 아마 재선 의원 출신인 이 백원우 민정비서관의 정책 위상이나 이런 걸 보면 백원우 비서관이 굉장히 광범위한 역할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요. 이렇게 베일에 가려져 있던 이른바 백원우 팀이 한 차례 노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전 특감반원인 김태우 전 수사관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2018년 10월 초순경에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2명이 세종시에 있는 해경본부 인사과를 급습했습니다. 그때 인원이 모자라다고 해서 저희 반부패 비서관실에 요청을 했죠. 저는 아무런 내용도 모르고 그냥 머릿수 채우러 간 겁니다. 감찰권도 없는 민정비서관실이 딱 이거 특수부 같이 압수수색을 하고 소환 조사하고 이거 완전 불법이죠. 100% 불법입니다, 이거. 뭐 김태우 전 수사관의 주장만 종합하면 거의 무소불위의 민정수석실 그리고 백원우 팀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수희 변호사님. 그런데 오늘 국회 운영에서 청와대는 그냥 민정수석실의 포괄적인 행정범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원하는 거는 청와대의 해명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 무지막지하게 내려보내서 뭐 하명 수사를 시키거나 뭐 이런 거는 이제 아니죠. 그렇게 바보같이 할 리가 없죠. 전 정권의 직권남용으로 어떻게 됐는지를 아니까. 그러니까 겉의 형식은 합법적으로 보이게 해놓고 실질은 불법이 있었던 거죠. 저는 이 사건을 그렇게 규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지금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지금 김태우 전 수사관의 얘기는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관여했던 별동대라고 할까요? 그 팀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원래 이 감찰이라는 거는 강제 수사 수준까지 가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휴대전화의 경우에도 이미 제출을 받고, 이미 제출을 하는 거라는 각서를 받고 받는 건데, 이거는 거의 뭐 압수수색 영장 받아서 수사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뭐 말이 좋아 감찰인데 여하튼 그런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 김태우 수사관이 말하는 저 해경 인사과를 급습했다는 얘기는 그때 이제 세월호와 관련 있는 해경이 대통령 표창 대상에 들어가니까 그거를 박탈하면서 그래서 저게 그러면은 사찰에 해당하지 않느냐라는 비판이 나니까 이제 뭐 대통령의 표창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도 반영이 돼야 되고 뭐 이거는 이제 자격 심사와도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수석실의 업무 범위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거예요. 전 정권과의 차별성을 두고 굉장히 도덕적으로 특히나 저런 사찰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깨끗하다고 이제 차별을 두고 있다가 이전과 크게 달라진 면이 없다는 게 좀 드러나기 시작을 하니까 이런 수석실 그것도 이제 이런 거는 거의 민정수석실이 관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의 범위는 광범위하다라면서 형식적으로 합법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논란의 불씨가 된 첩보, 이 첩보 제목이 지방자치단체장 김기현 비의혹, 이렇게 첩보 문건 봉투에 써 있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김기현 전 시장 측근들은 물론이고 가족까지 이렇게 여러 종류의 의혹들이 총망라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하나하나씩 짚어볼게요. 구자웅 차장. 네. 그런데 이른바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김기현 비의혹이 밀봉된 봉투에 써 있었다는 건데 네. 보니까 거의 의혹들이 정리된 수준이 단순한 문건 정도가 아니라 프로의 냄새가 났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비위 의혹이 이제 구체적으로 적시가 돼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당시 울산시에 있던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들이 한 레미콘 업체의 일감을 10억 원 정도 몰아줬다. 그리고 뭐 측근들이 레미콘 업체 사장에게 3차례 골프 접대를 받았다. 또 레미콘 업체 사장은 뭐 시 공무원들에게 뇌물 봉투를 주려고 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비위 의혹이 적시가 돼 있는 걸로 봐서는 상당히 수사관 내지는 어떤 이렇게 수사를 했던 사람이 조사를 해서 작성한 이 보고서 형태였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만약에 반부패 비서관실 밑에 특감반원이 그 특감을 통해서 작성을 했다라면 굉장히 지극히 정상적인 행위입니다. 예. 뭐 해야 될 일을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일인데 왜 이런 비위 첩보를 반부패 비서관실이 아닌 민정비서관실에서 이런 이 비위 의혹 첩보를 접수를 하고 이걸 반부패 비서관실에 이첩을 해준 거냐. 이런 프로세스 자체가 이 상식에 좀 어긋나기 때문에 이 새로운 의혹이 지금 싹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현정 의원님 화면 같이 보실게요. 뭐 결론 내리고 짜맞춘 거 아니냐. 이 첩보 문건의 제목만 보더라도 원래 애초에 이 경찰 첩보 수준은 김기현 전 시장의 비서실장 그 주변 건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첩보 문건들을 좀 하나하나 보니까 집중되는 포커스가 김기현 전 시장을 정확히 목표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회사에 있으면 많은 제보 문건이 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뭐 수천 페이지다라는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 오면 이제 대충 보면 이게 어떻게 생산됐는지를 이제 감을 잡는 게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사건은요. 지금 뭐 노영민 비서실장도 이야기하고 했지만 사실 이게 어떤 면에서 이 첩보를 통해서 밝혀진 게 아니라 이미 그 당시 울산 경찰에서 이런 소문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었던, 내산하고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서 이 어떤 첩보 보고서가 민정비서관한테 간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심 가질 게 뭐냐면 도대체 누가 줬느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민정비서관이 야당 의원에 대한 뭐 첩보 비서라든지 이런 거 오면은 내려보냅니까? 안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문제는 청와대가 사찰한다라는 의기이기 때문에 안 보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제보가 온 것을 반부패 비서관을 통해서 내려보냈지 않습니까? 예. 당시에도 좀 논란이 있었다고 그래요. 다툼이. 왜냐하면 반부패 비서관실에서는 이거는 지금 자치단체장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이제 논쟁이 있었다는 그런 전언도 있습니다만 뭐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아마 그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려갔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 문건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 한편으로 당시의 수사는 이 비서실장과 김기현 시장의 동생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저 김기현 시장 본인에 관련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문건 자체가 그렇게 형성돼 있었다는 것은 뭔가 전문가가 만들어 듯한 그런 느낌들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검찰 조사도 아마 그렇게 집중될 것 같은데 이 문서를 누가 생산했느냐에 이제 초점이 맞춰질 것 같아요. 만약에 그냥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이거를 뭔가 했다면 아니면 또 한편으로는 이제 당시에 그 울산 지역에 있는 뭐 상대 후보 측에서 만들었다고 한다면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건을 어떤 면에서 푸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수희 변호사님, 여기서 제일 큰 궁금증은 그럼 과연 이른바 백원우 팀에서 이 김기현 전 시장 비위 의혹 첩보 문건을 직접 생산했느냐 이 부분일 텐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직접 생산한 문건이고 그걸 통해 가지고 경찰에 이첩을 해서 수사를 하게 했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그걸 만든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사찰 문건이 되면은 결국은 선거 개입으로 바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선거 개입 의도가 있었다는 게 자명해지는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마 백원우 비서관 쪽에선 어떻게든 합법적으로 가장을 하고 싶었을 거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첩보 문건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고 마치 외부에서 들어온 투서처럼 가장을 해서 실질은 자기들이 만들어낸 문건이 아니겠느냐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예, 왜냐하면 투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일반인들이 쓰는 투서라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내용이. 그런데 지금 안에 내용들을 봤을 때는 전문가가 작성했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이제 느낌이 많이 난다는 거잖아요. 거의 수사기관급이라는 보도도 나왔어요. 그런 면에서 이게 뭐라 그럴까 이런 이제 뭐 저는 공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만은 이런 걸 할 때 굉장히 구체적이고 아주 작은 것까지 신경 써가면서 할 것 같지만 들킬 거를 예상을 하고 일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어딘가는 구멍이 있게 되거든요. 저는 이 투서가 공작에 구멍이 하나가 아니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예, 윤정훈 교수님. 아직 뭐 수사 초기 단계고 여러 가지 얘기만 지금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공작이다 이렇게까지 나가는 건 너무 좀 과한 것 같고, 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첩보의 원천 생산이 어떻게 됐느냐, 그리고 이첩 과정이 어떤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앞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문건이 이제 제작되는 것 자체가 청와대 이제 민정비서관이었던 백원우 전 비서관이 개입을 해서 어떤 문건을 만들어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는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투서가 들어온 것이고 그것이 민정비서관실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관련이 있는 반부패 비서관실로 넘겼다.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까지 얘기하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도 어제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청와대에 처음 들어왔던 투서 형태에 들어왔던 문건을 이미 검찰에 넘겼다. 그리고 경찰에서도 그것도 넘겼다. 그거를 공개하면 될 거 아니냐. 검찰이 지금 갖고 있으니까 당당하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논란이 이렇게 일파만파가 되면 수사 과정이라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오픈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이첩 과정인데 이첩 과정에서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이게 이제 루트가 잘못 들어왔으니까 반부패 비서관실로 넘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박형철 비서관 쪽 얘기는 약간 좀 다르잖아요. 많이 다르죠. 그래서 넘겨받는 과정에서 어떤 강압적인 의도를 갖고 이거를 잘 수사는 아니고 감찰을 잘 해봐라. 이렇게까지 의도를 갖고 얘기를 했는지 아닌지 예.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정보의 원천 그리고 이첩 과정에서 백원우 민정비서관의 역할 이런 것들이 좀 보다 구체적으로 혐의 사실이 좀 나온 다음에 얘기해도 좀 늦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이 첩보라든지 이 과정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시점상의 미묘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수사가 돼서 무혐의 대부분 무죄로 판정이 났거든요. 그런데 이 첩보가 울산지방경찰청에서 압수수색을 들어간 시점이 언제냐면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김기현 당시 시장이 이 공천을 받은 날 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비리를 받는 이 후보자인 것처럼 이미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투서에 의한 이 첩보가 과연 어떤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휘발성이 큰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잠시만요. 석연찮은 부분을 또 짚어볼 얘기가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노영민 실장이 국회 운영위 답변 가운데에는
어제 백원우 당시 비서관이 밝힌 내용과는 다소 다른 것도 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수사기관이 아닌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실에서 또는 민정비서관실에서 중간수사 상황을 보고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 위원님 압수수색 전에 무슨 이렇게 뭐 보고를 받은 것처럼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압수수색 전에는 한 번 보고를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압수수색 내린 사실 아닙니까? 아닙니다. 압수수색 20분 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에 한 번의 보고는 어떤 보고였습니까? 그 뭐 특별한 것은 아니었고요. 그 이첩된 것에 대해서 현재 그 자료를 수집 중이라는 그런 보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수사하라고 독촉을 했기에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 간단한 사실을 청와대까지 보고해야 되느냐. 청와대 소위 직무 범위를 넘어서 수사지방경찰청을 압박을 했다는 그 증거라는 거죠. 그 보고 나서. 압박한 적 없습니다. 저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사실상 수사지휘 아니냐, 계속 보고한 거 아니냐 청와대라는 거에 대해서 어제 백원우 비서관이 첩보 넘겨준 다음에 보고받은 적 없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노영민 실장은 압수수색, 그러니까 작년 3월 16일 압수수색 20분 전에 보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백운우 비서관 이야기는 자기가 보고받은 적이 없다라는 걸로 또 해석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반부패 비서관이 보고받을 수는 있죠. 근데 자기는 보고받은 게 없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차이점은 뭐냐 하면 저는 근본적으로요. 자, 우리가 아시겠지만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이제 압수수색에 들어갔을 때 그때 검찰이 법무부에다가 압수수색 사실을 보고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압수수색이라는 게 수사의 기밀성과 신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한테 사후 보고를 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면 울산경찰청이 김기현 실장에 대한 그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들어가면서 사전에 청와대에다 보고를 했습니다. 저는 이게 과연 그러면 청와대가 이런 보고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조차 이제 의문스럽고요. 또 하나는 그 전에 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2월 달에 또 한 번 보고를 받습니다. 좀 전에 이제 노영민 시장 이야기했듯이. 근데 경찰이 왜 청와대에다 보고를 하죠? 저는 이걸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거는 어떤 면에서 청와대 내려보내면 결과만 보고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어제 경찰청이 브리핑을 했는데 경찰청 브리핑에 따르면 9차례나 걸쳐서 맞아요. 이 사건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 사건에 대해서 왜 경찰청이 울산경찰청이 청와대에다가 9차례나 보고를 하죠? 자, 그러면 조국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청와대에다 보고합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왜 경찰과 검찰은 다른 것이죠? 더군다나 이거는요. 선출직, 즉 예를 들어서 우리 국회랑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하는데 그 대표에 대한 수사를 경찰이 만약에 청와대에 이렇게 9차례 보고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야당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선출직이에요. 고위공직자면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국정 운영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보고받는 건 당연해요. 그러나 선출직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청와대가 정보 수집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자, 그러면 민간인이나 이런 데 들어오면 정보를 어떻게 하느냐. 폐기 처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민간인에 대한 DNA, 이 사찰에 대한 DNA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까지 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압수수색 전에 이야기를 보고를 받고 9차례나 보고받았는지 저는 그거 자체가 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현정님 하나 더요. 청와대는 이게 다 민정수석실의 통상적인 업무라고 하고 있지만 경찰이 밝힌 팩트만도 9번 수사 보고를 했고 오늘 노영민 실장도 압수수색 20분 전에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 건 그러면 김기현 전 수사건에 대해서 시장 수사건에 대해서 청와대가 면밀히 계속 수사를 지휘했다라는 정황이 나온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거는요. 수사지휘는 검찰이 합니다. 자, 검찰이 수차례에 걸쳐서 수사지휘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5차례에 걸쳐서 불기소를 하라라고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 내용 자체가 지금 이 사건이 수사가 안 되니까 불기소하라고 그러고 나중에 결국은 90페이지짜리 불기소 처분과 관련된 보고서까지 그 불기소 처분자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경찰은 청와대에다가 9차례 보고를 하냐는 것이죠. 자, 단계로 따지면 경찰은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으면 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경찰은 청와대에다 직보를 한 것인지. 그럼 이 사건에 대해서 처음에 민정비서관은 뭐라고 그러냐, 백원우 비서관은 아니 그냥 보통 들어온 첩보라서 그냥 다 같이 넘겼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런 일반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 사건에 대해서 추후 보고를 받았는지 저는 그거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정말 청와대 내부에
청와대에 있는 인물들도 잘 모르는 정말 백원우 팀, 백원우 별동대가 있었는지, 그리고 왜 울산까지 내려가서 김기현 시장 건을 직접 챙겼는지, 뭐 이 부분도 한번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럼 청와대 안으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바로 확인합니다.